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보면 가격이 저렴하거나 세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마트 직원의 권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미 있는 상품을 중복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전에 장바구니 점검이 필요하겠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계획과 꼼꼼한 비교 없이 가입한 보험이나 그냥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 꼭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라이프 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erbit.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명과 가입일, 월 납입액과 궁금하신 점까지 알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박대훈 팀장께서 재무 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태훈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보험을 통해서 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실질적으로 컨설팅 사례를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무 상담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의뢰건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셨냐면은 필요한 보험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믿고 맡겼는데 사망보험금만 너무 많이 들어져 있었고 실손보험이 실손보험이 없으셨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 가족이 갖고 있는 보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손보험이 없으셨다라는 문제점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말씀하셨던 게 나는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은 필요치 않고 아플 때 보장받는 정도의 그러한 보험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험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 두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인 가족이었어요. 소득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소득 부분은 매우 조금 높으신 편이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셨으나 기분이 나쁘셨다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셔서 잘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경제TV라든지 이런 것들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 실손의료비라는 게 참 좋구나, 정책적인 보험을 활용한다면은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구나라는 지식을 얻으셔서 보험을 한번 열어보셨더니 실손의료비가 없으셔서 상담 문의를 주셨던 건이었어요. 자, 이 집에서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품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무배당 퓨처 30 플러스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거 역시도 종신보험이었고 이 상품과 그리고 프루덴셜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이 보장성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버님 연배와 그리고 지금 현재 고혈압을 조금 약을 복용하고 계셔서 실손의료비의 가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보셨는데 실손 가입이 좀 어려운 상태여서 이 보험은 두 개 다 유지하면서 변경사항은
삼성생명에서 특약으로 들어져 있던 사망보험금을 1,000만 원 정도 빼면서 27,000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저축상품이었어요. 저축상품은 이분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더니 이 정도면 유지를 하시겠다, 괜찮다 하셔서 모두 다 유지가 되셨습니다. 다음 아들들 역시도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 아들들 역시도 가입 당시에는 매우 나이가 연령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은 가입을 했다. 자, 이러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러한 가정에서는 이런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드는 생각은 돈이 되지 않아서 실손의료비를 시켜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역시나 듭니다. 이렇게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가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이렇게 봤을 때는 과연 관리가 되고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분께서 원하신 실손의료비의 형태로 바꿨을 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를 없애고 실손의료비로 실손의료비로 대처를 해서 가격은 55,000원 정도로 대처를 했고, 그리고 프루덴셜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31살인 경우 지금 사망보험금 1억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주계약 자체가 99,000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99,000원. 지금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매우 저렴한 상태로 이미 납입이 되어 있으셨고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실 경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 그 다음 삼성 마찬가지로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도 유니버셜 기능을 갖고 있는 리빙케어 종신보험입니다. 이거는 CI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장 부분을 따져서 실손의료비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프루덴셜의 종신보험 상품과 같이 해서 42,000원으로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종신보험을 바꿔서 특약 삭제하고, 그리고 나서 7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얼마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변했냐? 저축상품은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축상품과 같이 가입되고 있으신 금액 같은 경우는 362만 9천원 정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299만 1,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축성 상품은 건들지 않고 보장성 상품만 리모델링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셨다라면은 보장성 보험료가 굉장히 월등하게 가격이 더 내려갔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던 점을 감안했을 때 아들 둘 같은 경우를 조정을 했을 때 63만 8천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정책적인 보험을 활용했을 때,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플 때 보장받는 부분을 정책적인 보험으로 활용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사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보험료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단발성의 보험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10년, 20년이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는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보험료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리모델링의 강점이겠죠. 재무상담을 통해서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효과를 바라보는 부분은 내게 맞는 보험 가입이냐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조금씩 원하시는 부분이 다르시다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실 때 똑같은 핸드폰을 사시지 않으시잖아요. 조금씩 다른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넣으시는 거에 따라,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나신다. 그리고 꼭 필요한 보장과, 이 부분은 핵심이죠. 늘상 말씀드리는 꼭 필요한 보장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끝까지 낼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눈먼 돈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제가 이러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 눈먼 돈이냐. 이 보험사가 이래서 이렇게 큰 건물들 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조금 눈먼 돈이 많다라는 점. 이게 어머님들 가게에서 이제 생활비 줄이시려고 허리띠 짜매시고 그리고 이제 마트 가셔가지고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가격 비교하시고 사시잖아요. 그렇게 구매하시던 거 보험료 10,000원 차인데 이거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 금액 모았을 땐 굉장히 크다라는 점. 필요치 않은 보장은 줄줄이 새는 지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리모델링 편 한번 보시면서 가게에서 한번 증권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태훈 팀장과 함께 QMS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그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분들 위해서 유용한 팁 좀 들려주시죠. 예, 그 보험 상품, 금융 상품입니다. 예, 나쁜 것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것들에 가입하시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 리모델링을 하든 신규 가입을 하든 뭐라든 간에 뭐든지 아프기 전에 내 몸에 이상이 있기 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가입하고 마무리를 지어놔라. 아프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보험입니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되고요. 내가 돈이 많다고 돈 더 줄 테니까 가입해줘.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보험은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상태 멀쩡할 때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꼭 아프고 나서 들여다보고 이거 아니네? 하지 마시고 아프기 전에 내가 정상일 때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건 쓸데없는 게 많은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꼭 나에게 필요한 건 먼저 가입하십시오. 누가 추천한다고 가입하는 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일수록 믿고 가입하시고 오히려 제3자나 여기저기 문의하실 때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거 진짜 맞아? 근데 오히려 남일수록 더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믿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추천해줬고 나에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그거는 확인을 하시고 가입하셔야 인간적인 관계도 끊어지지 않고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험은 무엇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하시고요. 또 지인의 추천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방송 진행되는 동안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얼마 전에 실손보험을 알아보다가. 네. 보험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갖고 있는 보험을 이제 감액 완납하고. 네. 새로운 보험을 추천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제가. 그러세요? 해봤습니다. 현재 네. 가입하신 보험 감액 완납을 이미 하셨다고요?
그거를 추천받았어요.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라는 것까지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교보 변액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교보생명의 변액종신보험 가입하셨고요. 언제 가입하셨나요? 그 2003년. 2003년에 가입하셨고요. 네네.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시죠? 15만 1,700원 정도요. 네, 15만 원 정도 내고 계시고요. 네. 새로운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 권유 받으셨어요? 그 뭐라더라 그 CI 보험인데 네. 그 하나생명 CI 보험이거든요. 아, 하나생명 CI보험 추천 받으셨어요. 네네. 어떤 목적으로 새로 가입하시려는 건가요? 그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고. 네. 네. 그래서 보완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 현재 진단금이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현재 교보생명 변액 종신보험에 진단금이 부족해서 CI보험 새로 가입하라는 권유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지금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 뭐 증권이나 가입서 계산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추천을 받은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계약이라고 그러죠.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예. 예, 가입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기존에 있던 거요? 예, 예. 1억 원 갖고 있습니다. 1억 있으시고요. 네. 지금 특약들 좀 몇 개만 좀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남성 건강생활특약 네. 이거 하고요. 뭐 재사망, 뭐 암 종합치료, 네. 병신 입원 특약, 네. 뭐 수술 특약, 네. 뭐 이렇게 쭉 있네요. 그러면 그 남성 건강 특약이요? 네네. 요게 지금 가입 금액이 얼마 되어 있죠?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암 종합치료 특약은요? 1,000만 원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손보험 그럼 아예 없으셨던 건가요? 예, 그냥 이것만 옛날에 가입한 건데, 예. 이것만 내고 있다가, 예. 네, 뭐 실손보험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예. 이거 바뀐다고 어쩐다고 그러다 알아보다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예. 뭐 실손보험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CI 보험을 추천을 해주셔서 예.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추천해주신 그 상품 또 제안서 같은 거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거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주계약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으신가요? 이거 가입 금액? 여기 3,500만 원이요. 뭐 50%인지 80%인지 혹시 그것도 나와 있나요? 여기 추가 보장 특약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예?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말고 좀 특약이 또 뭐뭐 들어있는지 혹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만? 여기 뭐 암 보장 특약하고 이제 실손 의료비 보장 특약, 뭐 입원 특약, 뭐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예. 이게 그 암 보장 특약이나 입원 특약 그리고 질병 보장 특약 이게 지금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네요. 아, 또 갱신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네, 실손 의료비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원래 그런 거죠? 예, 실손은 무조건 갱신으로 어쩔 수 없고요. 네. 나머지가 갱신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으시다고요? 네네. 이거는 보험료 얼마 정도로 제한받으셨나요? 14만 4,500원? 뭐 한 15만 원 돈 되네요. 기존에 납부하던 보험료랑 크게 차이가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몇 년 납으로 제한받으셨어요, 혹시? 20년입니다. 20년. 기존의 거 아까 2000 몇 년에 가입하셨다고 그랬죠? 2003년입니다. 이것도 혹시 납입기간이 20년인가요?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내셨네요? 예. 그럼 같은 금액을 지금 35년 정도, 30년 넘게 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좋고 나쁘냐라는 문제기보다, 제가 봐서 이렇게 되면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계속 네. 지출만 늘어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분이 무슨 보완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진단금이 좀 부족한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감액한납 하는 제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주계약을 조금, 뭐, 납입, 지금 현재 해지한금이 얼마나 쌓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아마 그 설계사분이 아마 알아는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제안까지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감액한납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 안 하셔도 되고, 기존의 보험은 아마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서는 CI로 커버를 하시기보다는 네네. 실손보험은 어차피 문의하셨던 분이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고 예. 지금 보니까 진단감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질병 진단, 흔히 말하는 3대 질병 진단이라고 그러죠. 암, 뇌졸중, 급성신경근세. 네. 요것만 1000이나 2000 정도를 보완을 해주시고 실손 하나만 들어가시면 지금 아까 그 제안받으셨던 CI처럼 갱신은 아예 없고요. 네네. 100세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이게 만약 제안받으신 거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러면 네.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보다도 저렴하지만 더 보완을 잘할 수 있고 원하시는 실손도 들어갈 수 있는 보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진단금 위주와 실손 정도만 보완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기보다 네.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네. 되면은 금액이 얼마나 발생하죠? 글쎄요, 지금 나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네. 뭐 그거까지 이 자리에서 제가 설계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예. 그때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가능 금액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우선 현재 보험의 감액 완납하시고요. 지금 네. 3대 질병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 1000에서 2000 정도 보장 받으시고 또 추가로 실손 보장까지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제가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네, 한 2년 정도 전에 보험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좀 보험료가 부담이 많이 돼서 네. 이게 잘 든 건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네, 사망 보장되는 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보험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하나생명 무배당 스마트 CI 통합보험이요. 네, 하나생명의 무배당 스마트 CI 통합보험이요. 네. 언제 가입하신 건가요? 2013년 9월이요. 2013년 9월에 가입하셨고요. 매달 납부 금액이 어느 정도세요? 32만 2,620원. 아, 32만 원 정도? 이 보험료가 지금 좀 부담이 되세요. 네. 지금 사망보장 위주로 좀 가입을 하신 거죠? 네. 네,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현재 가입하신 보험에 보험료 30만 원 좀 부담된다고 하시거든요. 줄이는 법 좀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정도 금액이면 누구나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금 결혼은 하셨나요?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네.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6살이요. 36세세요? 네. 결혼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자녀들도 있으셔가지고 사망보험금이 아까 그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셔가지고 가입하셨다는 게 이러한 내용인가요? 네. 이제 자녀들 걱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자식 뭐 이런 좀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셔서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그런 때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처와 자식,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남겨지는 가족들, 이런 부분이 매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적인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이제 앞서 누누이 이렇게 자꾸 이제 재차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정기보험 형태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은 사망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어요. 생명보험사에. 네. 이러한 종신보험 형태와 그리고 정기보험 형태라는 그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보험을 수차례 가입해 보시고 수차례 리모델링도 해 보셨는데 정기보험은 처음 들어보셨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을 조금 활용하신다면은 조금 더 선택적인 방향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험료만 지출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데 양육비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2년 전에 지금 가입하신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가입한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가입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 보험료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셨지만 지금 소비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더 늘으신 상황이 되시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거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시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정기보험 형태가 소득 수준에 맞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시청자님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험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실 경우,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보험료를 수정해서 유지를 하실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망적인 사망보험금은 필요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두 가지 다 만족을 시켜드리려면은 사망보험금을 유지하면서 정기보험 형태로 돌리신다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5, 6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상품 안에 들어져 있으신가요? 따로 가지고 있어요. 따로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네. 보장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 사망적인 보험은 좀 없애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험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소비가 계속 늘어가시거든요. 네. 늘어가시니까 이 보험은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기보험 형태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메워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다고 하시고요. 정기보험에 가입하시면 보험료 부담을 좀 덜 수 있겠네요. 네. 네,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7254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보다 납입 중지가 좋다고 해서요. 맞나요? 지점장님, 가입한 지 2년 된 종신보험 해지와 납입 중지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납입 중지라는 거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2년 정도밖에 안 되셨다 그러면 사실 해지환급이 거의 쌓여있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납입 중지라는 거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납입을 유예시키는 거지 납입 면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보험이 필요 없어서 해지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러면 지금 그냥 차를 해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뭔가 다른 대안이 있거나 다른 보험이 있으셔야만 좋겠죠. 근데 어떤 문제 없이 그냥 해지를 하고 당분간 납입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납입 중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단 해지환급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몇 달 안 가면 보험은 쌓이는 해지환급이 기존에 빠져나간 사업비를 대체하면서 일종의 납입 유예 기간을 주는 건데 방금 드린 것처럼 해지환급이 별로 쌓여있지 않으면 그 기간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입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서 해지를 한번 고려하셨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해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험료 납부가 조금 어려워서 해지를 고민하신다. 근데 당분간이다. 그런 기간들이. 그렇다면 제안 받으신 대로 납입 중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지만 납입 중지가 면제는 아닙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납입 기간을 무조건 채우셔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납입을 유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 중지시켜놓고 이 보험은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보험료는 언젠가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최소한 5년이든 10년이든 넘어가서 해지환급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으면 납입 중지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한 2달 정도 그냥 깜빡하고 있다가 보험료 못 내면 자동으로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목돈을 또 일시금으로 넣으셔야 돼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잠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최소 5년, 10년 지나서 해자금 넉넉히 쌓여있을 때 납입중지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필요가 없는 보험이라면 해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잠깐 보험료 부담이 되시는 거라면 납입 중지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4695님이 보내주셨네요. 실손 의료비 단독으로 가입했는데 15년 만기입니다. 지난달 실손 의료비 90% 보장이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팀장님, 이 실손 의료비 90% 보장이 끝나서 만기 후가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실손의료비가 현재로서는 1년 갱신 90% 형일 때 1년 갱신형 최대 15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다음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냐? 15년 뒤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실손의료비 끝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앞으로 15년 뒤에 새로운 실손의료비가 나왔을 때 조건이 더 좋을 때 소비자가 이 실손의료비로 옮겨가고 싶다면은 15년 뒤에 재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사를 밝혀서 새로운 보험으로 옮겨가실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옮겨가고 싶다면은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지를 여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걱정하시는 대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라면은 기존의 실손 보험 그대로 그 형태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기 지나고 나서요. 재심사를 들어가고 나서 건강하시면 또 그대로 보험을 옮겨준다고 하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문자 상담부터 가보겠습니다. 6229님이 보내주셨네요. 변액보험은 추가 납입이 필수라던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점장님, 이 보험의 사업비를 낮추려면 추가 납입을 해라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고요.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이고 투자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한다. 근데 목적이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받으셨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납입을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더 올리기 위한 기능일 뿐이지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쓰신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납입을 잘못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변액보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추가 납입이 우선이 아니고 펀드 관리와 변경입니다. 그거 없이 추가 납입만 하면 된다. 추가 납입해서 사업비 낮추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된다. 투자 상품은 오래 묵힌다고 해서 뭐 김장처럼 잘 익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 6월, 올해 4월 때부터죠.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4월부터 지금까지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근데 그냥 묻어놓으면 된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쯤 아마 손해를 크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변액 상품 같은 경우. 여기에 추가 납입해서 사업비 낮췄으니 나는 큰 손실을 안 보겠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 마이너스는 더 컸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가 납입은 내가 여러 개 됐을 때 납부를 하는 것이고 변액이 단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노후 준비라든가 목돈 마련이 우선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료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에 내가 조금 여유가 됐을 때 납부하는 것, 추가 납입이고요. 지금처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반등을 대비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추가 납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 반드시 해야 될 선택은 아니라는 것. 말 그대로 선택 사항입니다. 무조건 변액 상품은 펀드 관리가 우선이고요. 추가 납입을 이용하실 때는 내가 좀 자금이 여력이 되고 또는 내가 가입할 당시보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니 내 노후 자금을 좀 더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하자. 신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액 상품을 추가 납입을 해서 적립금을 더 빨리 쌓아나가는 것. 이러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이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 사업비를 낮추려고 추가 납입한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 최선이 아니라 그는 차차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액보험은 펀드 관리가 우선이며 추가 납입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아, 네, 잠시만요. 아, 네네. 네. 지금 여동생 실손보험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네. 네, 여동생의 실손 의료비 보험 알아보고 계세요? 네네. 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없고요. 네? 현재 따로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없고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궁금한 거는 이게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네.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현재 실손 의료비 보험은 없으신 거네요.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은 없어서 이거 네.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여동생분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올해 23 정도 됐어요. 23 정도 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23살 여성분에게 적합한 실손 의료비 보험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그 동생분 실손보험을 알아보신다고요? 네네. 아, 근데 지금 동생분이 다른 보험이 혹시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됐나요? 어머님이 예전에 가입해 주신 게 있으셔가지고, 네.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럼 현재 지금 보험료도 어머님이 내주고 계신 건가요? 네. 어머님이 이제 내주시고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네. 이제 제가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험이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해주신 거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지금 실손이 이런 거는 설계사가 없어도 이제 된다고 해서 가입을 따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세요?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좀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들리세요? 예. 네. 일단은 보험이 있긴 한데 어머님이 다 가입해 주셨다. 네네. 예,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나요, 혹시 동생분이?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동생이 뭘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종신보험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시청자님도 동생분하고 비슷한 케이스였네요? 그쵸, 어머님이 다 가입해 주셨으니까. 아. 네. 그럼 본인이 보험은 다 이제 제대로 갖추어지신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이랑 이제 많이 싸웠거든요. 이거 정리하면서. 아, 예. 이제 설계사분이 이제 어머니 언니라고 하는 이제 친한 분이신데. 네. 이제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냐 마냐 이런 내용도 좀 많았었고. 이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학생이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일단 돈을 버니까 실손보험은 이제 싸다고 좀 그렇게 얘기 들어서 제가 내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어머님이 보험을 대신 가입해 주셨고, 보험료도 어머님이 내주고 계시고, 현재 지금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계약자가 누구로, 본인 사례를 봤을 때,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던가요?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어요. 그럼 동생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쵸, 네네. 근데 돈은 어머님이 내주시고, 네네. 그러면, 일단 동생분한테,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 계약자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동생일까요? 예. 계약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거나 하면.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어머니한테 거치지 않아도 내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느 회사에 상품이 가입되느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네. 어머니하고 친한 분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슬쩍 물어보시면 어느 회사에 근무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마 어머니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보다는 대표적인 3사죠. 네. 삼성, 교보, 예전 대한, 그러니까 지금 한화로 바뀌었지만 네네. 그 세 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는 물어보시기 애매하면 그냥 찍어서 전화 돌려보셔도 돼요. 그럼 그 중에 하나 걸릴 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뭘 갖고 있는지 파악이 먼저 중요하시겠고 네. 실손보험을 물어볼 때 설계사들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흔히 말하는 단독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만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가 하면 네. 손해보험에서 파는 통합보험 같은 건데 뭐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실비가 특이하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굳이 단독 실손보다 그렇게 권해주는 설계사가 있는 이유는 네. 이건 좀 그렇지만 수당 자체가 틀립니다. 설계사 비용 자체가. 네. 단독 실손보험을 권해드릴 때와 그렇게 뭐가 붙어서 들어갈 때는 보험 차이가 수당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소득은 좀 갖춰야겠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설계사들이 싫어하는 게 단독 실손보험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방송에서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돈이 안 돼요. 예, 특별한 뭐 해주는 건 없는데.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설계사들이 싫어하는 보험 설계사 해달라고 그래봤자 뭐 그렇게 도움되지도 않지만 그들이 꺼려하니까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알아보시면 단독 실손보험 그냥 전화나 아니면 그 등기 우편 같은 걸로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제 실손보험 가입할 이것저것 다 넣지 마시고 네. 딱 몇 가지만 고려해 보시면 너무 좋은 게 질병 입원 의료비, 네. 질병 통원 치료비, 그다음에 질병 약제, 통원에 들어간 약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해도 똑같아요. 입원, 통원 치료, 통원 약제. 그래서 잡다한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딱 6개 특약만 들어가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설계사들이 실은 불러다가 뭐 하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에 물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가입 진행 다 도와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너무 보험에 많이 드시면 그렇게 가볍게 하면은 아직 동생분이 어리시니까 10,000원 전후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실 겁니까? 가능하시니까 돈 내주시는 오빠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일단은 어머님이 가입해 주신 보험이 뭔지 모르고 네. 동생이 물려받기 전에 지금 당장 해지하겠다 그러면 우리 본인도 어머님하고 약간 그 다툼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머님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지하겠다 그러면 어머님이 되게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 미안해하세요. 네. 나를 위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남한테 미안해하시는 게 우리나라 그 보험 가입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인간관계까지 좀 그렇게 해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보호장은 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분이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고 네. 실손은 저렴하게 들어가시고 차후에 동생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물려받게 되면 네. 그때 돼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네. 그때 돼서 리모델링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것도 나중에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어떤 보험들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단독 실손보험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입원이나 통원, 약제와 같은 6가지 특약 구성하셔서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아니고요. 저희 이모 보험인데요. 네. TV 보다가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모님 보험 현재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교보생명 종신보험인데요. 네. 무배당 교보 종신보험인데요. 네. 네네. 이게 금액이 이상하게 작아요. 그래서 이게 납입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 네. 근데 이게 납입 기간이 길면은 이모가 계속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것 네. 때문에요. 아, 그러세요? 네. 현재 교보생명에 무배당 교보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시고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3년이요. 2003년이시고 매달 납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63,000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아, 63,000원 정도요? 네. 지금 납입 기간이 어느 정도로 설정돼 있나요? 납입 기간이 70세까지요. 아, 70세 만기세요? 네. 이때까지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이모님 보험이라고 하시는데요.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입니다. 70세 만기인데 이때까지 보험 쭉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모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대 후반이세요. 40대 후반.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이 조금 더 넘게 남으셨네요. 네. 지금 12년 정도 납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도 20년 이상이 남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납입기간이라는 건 사실 할부기간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할부기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우 길다라는 점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가입하셨을 때 납입기간이 굉장히 길으셨어요.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설계사가 그걸 강요를 했는지 아니면 이모님께서 그걸 원하셨는지. 그러니까 납입기간을 조금 길게 해서 할부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원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왜? 생명보험사에서는 이제 그 어떠한 암에 걸린다든지 납입 중지라는 기능이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납입 면제가 마치 나한테도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확률적으로 납입 면제를 내가 받을 확률은 매우 적다로 생각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모님 보험을 조금 여쭤보시네요. 이모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그냥 식당 같은 데 다니시거든요. 근데 혼자 계셔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모님 걸 알아보시는구나.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소득 수준을 살짝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보험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험 없애세요. 유지 못하세요. 그동안 하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실손의료비 정도를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근데 실손은 가입했거든요. 가입하셨어요? 네. 이모님께서? 그거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거는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실손만 들어져 있는 상품 같은데 잘하셨어요. 그거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부분이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오래 냈는데 그러면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손해를 보시더라도 사실 납부가 돼야 된다라는 점. 근데 이제 굉장히 언제까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느냐가 매우 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63,000원씩 20몇 년 동안 납부하실 금액을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보험을 살려드릴 경우랑 없앨 경우랑 이런 부분을 생각해드려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손의료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자기 부담금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축들을 63,000원 대신 조금 저축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이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보험을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신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 보험,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해지를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가입하고 계셨던 실손 의료비 보험은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님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6955님이 보내주셨네요. 30대 직장인입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어머님께서 실손 의료보험을 들라고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암보험 같은 큰 병 보장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까요? 지점장님, 실손 의료보험과 암보험 중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 가장 난감한데요. 나는 갈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라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 암 보장 같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가져가는 거 물론 좋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병원 갈 일이 없다, 아플 일이 없다고 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이나 2,000만 원 정도의 진단금만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단, 암, 뇌졸중, 급성신경의식 정도에 대한 대비한 3대 질병 진단금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실손보험은 아까도 앞에서 우리 박태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간 정책보험입니다. 의료보험 같은 거죠. 의료보험도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고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도 물가상승에 같이 올라가죠. 실손보험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몇만 원씩 나간다는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30대 정도라고 하시면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납부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실손의 진단금 정도 첨부하시면 웬만한 보장은 다 혜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가장 기본적인 실손보험의 3대 질병 진단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